아버지가 아들에게 최종적으로 바라는 건 나중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는데, 왜냐면 아버지, 좀 근원적인 질문이잖아요. 아버지, 아들. 근데 공통적인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은 장성해서 한 어른이 되어 한 가정을 이끌고, 가정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를 굉장히 뿌듯해하는 아버지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의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라는 건 사실 아버지 스스로도 몰라요. 내가 이 아들한테 뭘 바라는지. 근데 모든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인터뷰들을 쭉 보잖아요. 쭉 보면 물론 표현 방법은 달라. 그래서 거기서 오는 갈등은 있을지언정 아들이 자기보다 커서 뭐라 그럴까, 그런 거 있죠. 왜 청출어람처럼 한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를 이렇게 자기가 기댈 수 있길 바래요. 그게 금전적인 기대면 굳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그래서 무슨 표현이 있냐면 듬직한 내 아들, 그래요. 듬직한. 이 듬직이 뭐냐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아들인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아들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보다 더 크길 원해요. 아버지는 자기보다 더 커서, 선생도 항상 그래요. 나보다 뛰어넘지 않을 제자가 아니라면 내가 무슨 재미로 키우겠냐 그래요. 하다못해 선생도 자기를 다 끌어안아서 자기보다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한 희열을 느끼나 봐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아버지도 뭐냐면 아들이 장성하여 자기를 넘어서 자기가 믿음직한, 한마디로 믿고 기댈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되길 원해요. 아버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이렇게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는 그게 실패를 하시는데, 너는 이렇게 해라. 내가 아빠가 이러느라 내가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걸 꼭 해야 돼. 아빠가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네가 나보다 컸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공부해. 무조건 공부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라는 것은 성장성하여 기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면 아버지를 외면하고 성장을 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사춘기예요. 사춘기가 반항하다가 야동에 눈 떠가지고 여자 치마폭에 휘둘려서 휩싸여서 뜨겁게 사는 게 사춘기가 아니에요. 사춘기는 뭐냐면 아버지의 모든 가치관을 받고 그 가치관을 뛰어넘기 위해서 가르친 사람과 부딪히는 게 사춘기예요. 왜? 생각해보세요. 2까지밖에 못 간 사람이 3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나는 3을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2까지밖에 못 갔잖아. 그럼 2까지까지 간 사람이 3을 어떻게 가르쳐 주겠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가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게 멋진 아들이에요. 기대고 싶은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기대고 싶은 아들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요, 반드시 자기만의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비난할 때 끈덕지게 지켜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안 드시고 안 드실 수는 있겠지만 아버지, 저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믿어달라고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아버지, 너무 죄송해서. 왜? 아버지가 원하신 길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버지, 제가 이 가치관을 가지고 꾸준히 해서 이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10년 동안 그 가치관을 굳건하게 지켜온 사람 치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못 받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기타를 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길거리에서 개그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용히 공방에 앉아서 페인팅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구석에 앉아서 조그마한 오리를 만드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부모가 반대하고 모두가 반대할지라도 나는 이 가치관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이 가치관을 쭉 밀어붙였을 때 10년하고 2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모든 오리를 만든 사람이나 거리에 기타를 친 사람이나 하나의 접점에서 만나게 돼요. 어떤 접점이냐면 말을 하는 게 달라요. 야, 술 마셔.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랄까 좀 자기 재능을 써먹고 산 사람이야. 그런 사람 말고 자기의 가치관을 꾸준히 키워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나는 내 길을 걸어왔고 벌써 이렇게 말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저 인생을 좀 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어느 순간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 꾸준한 모습에 사실은 아버지가 감동을 해요. 감동이라기보다 결국에는 뭐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쨌든 어느 순간 이거는 아버지의 증언이에요. 어느 순간 내 아들이 이렇게 커져 있는 걸 알게 된대요. 돈하고 상관없이요. 그거는 포스에서 느껴져요. 열정님도 아마 존경하는 분들이 한두 명씩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삶을 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부모님하고 다툼이 없었느냐? 아니죠. 그리고 이제 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모두가 반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게 성공한 모습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안 하고는 못 견디는 일을 찾은 거예요. 저는 이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이게 아니고서는 산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안 하고는 못 베기는 일. 그 일을 하는데 당연히 반대가 있죠. 근데 아버지는 그 다툼 속에서 저를 계속 테스트하신 거예요. 어떻게 세상은 당신을 테스트해요. 야, 그래야 되겠어? 돼. 야, 지금까지 했는데도 안 되잖아.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야. 하지만 난 많은 걸 배웠어. 그리고 내가 이걸 그러니까 말하는 걸 봐요. 봤을 때 저는 몰랐어요. 저는 열심히 제 거를 밀어붙였을 뿐인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한 12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한 12년 정도가 지났는데 문제는 저한테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다는 게 아니고 그 공통점을 저도 느낀 거예요. 공통점을. 부모님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공통점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겪을 줄은 몰랐거든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당연히 반발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12년이 지난 어느 날. 안 하시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어느 날 아버지께 그 느낌은 겪어본 사람만이 아니에요.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동반자로서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제 말에 굉장히 심도 있게 경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제 입에서 아버지가 한 개인으로서, 남자로서 들을 만한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근데 제가 바뀌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말하는 것과 모습이, 포스가 달라져 있다는 걸 느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게 무슨 느낌이지 했는데 제가 머리로 알고 있던 그 느낌. 아버지를 뛰어넘는 듬직한 아들이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걸 느낀 거예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짓밟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더 장성하여 아버지를 끌어안기 위해서예요. 결론은 열정님만의 가치관과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열정님께 주신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을 가면 효도는 어떡합니까? 그 길을 쭉 가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아버지와 어머니가
열정님께 몸과 마음을 의지하고 있는 걸 느끼게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열정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싹 기대는 그 모습이 그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 내가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 컸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 방식대로,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길로 가서는 결코 아버지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열정님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아버지를 만족시키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말고. 왜? 아버지를 미워해서? 아니, 그 길은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